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2025년 개평교재 핵심 문제 모의고사 19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1번 대상자가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돌봄을 시행하는 단계로 옳은 것은 지난 영상에서는 인간다움 케어의 단계별 순서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1번 만남의 준비 단계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했음을 대상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고요. 2번 케어의 준비 단계에서는 상대와 관계를 만드는 것, 즉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지각 또는 감각의 연결 단계는 대상자를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4. 감정의 고정 단계에서는 케어의 이 기분 좋은 것을 대상자의 기억에 남기는 것을 말하고요. 5. 재회의 약속 단계는 다음 케어를 쉽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돌봄을 시행하는 단계는 3번 지각 또는 감각의 연결 단계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2번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 등 노인 사회 활동 및 여가 활동 지원의 공간 및 또 도구로 활용하는 사업은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인데요. 친목도모, 또 정보 교환, 공동 작업장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바로 경로당 생각해내셔야 합니다. 경로당의 키워드는 우선에 자율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친목도모라든가 공동작업장, 정보교환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번 노인복지관 역시 여가시설에 속하는데요. 교양 그리고 취미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3번 노인자원봉사는 경륜과 인적 자원 활용이라는 낱말이 키워드입니다. 4. 노인교실 사업 역시 여가시설인데요. 건전한 취미 생활 그리고 또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요.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 인력 개발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활기차고 또 건강한 노생활과 같은 낱말이 키워드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3번 시설 노인에게 특정 정당 후보 선출이나 특정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대상자에게 시설 내에서나 외부에서 활동하고 또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죠. 자유롭게 정당 활동을 하고 자유로운 종교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하거나 특정 종교 행사를 강요하는 것은 시설 내 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지급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부재 중에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메모를 남기시면 안 되죠. 부재 중이라면 어르신 댁에 들어가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2. 별도의 서비스를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계약하시면 안 되죠. 별도의 서비스가 있다면 기관에 보고를 한 뒤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요. 3.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 안 됩니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대상자와 동행을 해서 구입하게 하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심부름을 시킨 경우라면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돈을 받아서 구입한 뒤에 전달해 드리면 됩니다. 4.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이죠. 5.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는 것 안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해 드려야지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파킨슨 질환의 증상 중 비운동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파킨슨 질환의 증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전, 떨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세 불안정, 또 경직, 행동이 느려지는 서동 등은 모두 신체적인 증상, 즉 운동 증상에 해당하고요. 1번 수면 이상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비운동 증상으로 불면증이라든가 아니면 낮에 과도한 졸림, 또 기면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파킨슨병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비운동 증상으로는 우울이나 불안, 또 피로, 환각, 망상과 같은 신경 정신적인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립성 저혈압이나 변비, 성기능 장애, 또 소변 장애 등의 자율신경계 증상, 통증이나 후각 기능 저하 등 감각 이상 증상, 마지막으로 기억력 저하와 같은 인지기능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 비운동 증상에 해당합니다. 6번 노년기의 성적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질병이 성행위의 제한 요인이 된다. 맞는 말이죠. 관절염이 있어서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당뇨병, 항염증성 약물 등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서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등의 성행위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성반응의 시간상 유형은 변화한다. 역시 맞는 말이네요. 생리적인 반응 유형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반응의 시간상 유형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3. 성적 수행 능력에 개인차가 크다는 건 역시 맞는 말이고요. 4. 성행위의 빈도는 남녀 간 차이가 있는 건 역시 맞는 말입니다. 5. 초기에 형성된 성행위 유형은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죠? 초기에 형성되어 있는 성행위 유형은 계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답 5번이 잘못된 설명이네요. 7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대상자 오늘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 찌개였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냥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전달법은 항상 상대의 행동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지문에서 상대의 행동은 아침을 먹기 싫어서 안 먹었다는 것이 이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내 느낌은 어땠고, 마지막으로 나의 바람은 무엇이다 라고 전달하는 것이 나전달법인데요. 이 행동이 너라면 나머지 부분들은 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나전달법이 되는데요. 문제에서 어르신이 좋아하는 청국장 찌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굶었다고 하니 요양보호사인 나는 왜 드시지 않았는지 걱정이 될 텐데요. 혹시 배가 아파서 안 드셨나? 아니면 입안에 상처가 났나 등 어디 편찮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될 것 같고요.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입맛을 잃은 건 아닌지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그래서 내가 받은 영향이 마음이 불편한 거죠.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번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라고 하는 것이 편치 않은 내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8번 방문 요양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방문 요양이라고 밝혀두었습니다.
이 방문 요양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 뒤에는 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서비스를 제공한 일자별로 구분을 해서 내용을 기재를 하되 세부 서비스별 제공 시간을 분 단위로 기재를 하고 또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기저귀를 교체한 시간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답이네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자주 대소변 실수를 한다. 식사량이 조금 줄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이것은 서비스를 제공한 내용도 아닐 뿐더러 또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지로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9번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휠체어의 발 받침대는 항상 내려놓도록 하는 것 아니죠? 발이 걸리지 않도록 발 받침대는 항상 올려두어야 합니다. 2.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벨을 설치한다. 정답이죠. 3. 휠체어 사용 시 잠금 장치를 항상 열어두시면 안 되겠죠. 휠체어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 즉 타고 내릴 때나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걸어둡니다. 4. 화장실은 밝게 하고 바닥에 물기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죠? 화장실을 밝게 하는 것은 맞지만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의 물기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5.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를 돕는 것 아니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해야지만 잔존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번 왼쪽 다리가 마비된 환자를 휠체어에 태울 때 올바른 휠체어 위치.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우선에 두어야겠죠. 왼쪽 다리가 마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는 오른쪽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는 왼쪽에 두었기 때문에 아니고요. 역시 왼쪽에 두었네요. 3번은 오른쪽에 두었고요. 4번 오른쪽, 5번 오른쪽인데 휠체어는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아니면 30에서 45도 비스듬한 각도로 놓아 두어야 하는데 5번은 90도 각도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과 4번은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놓았지만 4번의 경우 대상자가 일어나서 몸을 털어서 다리를 내려놓기가 매우 불편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입니다. 11번 휠체어를 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편마비 대상자를 변기에 앉히는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양팔로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등 뒤를 감싸 안아서 일으켜 세운 뒤에 대상자의 몸을 90도 회전시켜서 변기 앞에 세우고 바지를 내린 후 변기에 앉혀 드립니다. 정답 2번입니다. 12번 저장 및 연하곤란 대상자의 식사 시 주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밥은 국이나 물에 반드시 말아 먹이도록 하시면 안 되겠죠. 2. 한 번에 조금씩 먹고 여러 번 삼키는 연습을 한다. 정답입니다. 3. 식사 후 바로 눕게 하여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 아니죠. 식사 후에는 30분간 똑바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요. 4. 큰 숟가락을 사용하고 식사 시 대화를 나누면서 먹게 하는 것 역시 안 되겠죠. 큰 숟가락이 아니고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도록 하고 연하곤란이 있는 경우에 식사 시에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5. 국수나 떡류는 크게 잘라서 먹도록 하시면 큰일 나죠. 국수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도록 해야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3번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 고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씹는 행위를 잊어버렸다면 음식들을 갈아서 제공해야 되겠죠. 정답 5번 갈아서 제공한다입니다.
1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명 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정답이죠.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 그리고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라든가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2.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 아니죠?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3.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하는 것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또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에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4.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아니죠.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5.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니죠.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5번 하임리히법을 적용해야 할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하임리히법은 질식 대상자가 의식이 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정답 5번. 이물질에 의한 기도 질식 상태의 환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이상 2025년 개평교재 모의고사 19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